아주 예의 바르게 깊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가보개혁과 을미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던 순서는 얘가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두 번째가 임오군란, 그리고 세 번째를 오늘 해야 될 가보개혁인데, 우리가 공부한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역사적인 시간의 수는 임오군란이 1번, 동학농민운동이 2번, 가보개혁이 세 번째라는 거.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지.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식 군대하고 구식 군대가 있었단 말이야. 월급을 13개월 만에 주는데 월급에 뭐가 섞여 있었지? 모래나 겨. 그렇지. 쌀에다가 겨도 섞여 있고 모래까지 섞여 있어서 이 구식 군인들이 열이 받아서 야씨 이대로 못 살겠다, 한 달까리 하자 해서 일어난 난이란 얘기지. 근데 이때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찌지고 뽑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청에서도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군대가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지.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면 189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데 가보개혁은 1894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기간이 살짝 겹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동시대에 한 번에 막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야.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지역에 있던 탐관오리가 만석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전에도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했는데 농사의 필수적인 이제 물세까지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터졌지. 우리 좀 평등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조선 정부에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란 말이야. 정부에서 또 이 들고 일어난 농민들을 진압할 힘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불러들였어? 청해. 그렇지. 청 플러스 일본 군대를 또 불러들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덜컥 겁이 난 거야. 우리가 불만을 좀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다가 나라를 통째로 외세에 넘겨주겠다 싶어서 전주에서 급하게 화해의 약속을 한다고. 지난 시간이 여기까지 내용을 했었는데 기억나지? 그럼 전주 화약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전주에서 맺은 급한 화해의 약속은 이름이 패정개혁 아니야. 패단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얘기인데 총 12가지입니다. 자, 다 살펴보지 말고 중요한 거 몇 개만 봅시다. 자, 2번 봅시다. 탐관오리의 죄를 자세히 조사하고 처리를 해라. 탐관오리들에 대한 깊은 불만이 섞여 있는 얘기지. 그리고 5번 봅시다.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노비문서를 없애라는 얘기지. 백성들이 뭘 바랬다는 얘기야? 평등. 그렇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지. 6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천한 사람들, 그리고 조선에서 천한 사람들로 분류받던 대표적인 직업이 백정이었어.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동물 중에서 고기 먹는 사람. 그렇지. 고기를 생산해내던 아주 중요한 직업이었는데 이때는 정말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평량립이라는 모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없애라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평등하게 그렇지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이거 정말 재밌는 거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뭐 사고라든지 뭐 병 같은 걸로 갑자기 죽고 나면 여자 혼자 남잖아. 그 청상 과부라 그래. 평생 남은 여생을 결혼을 다시 못하게 혼자 살게 했어. 그거 좀 재혼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고. 10번 일본과 상통하는 자 엄벌할 것 이렇게 돼 있지.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지. 상당히 싫었나 보지. 땅을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해가지고 농사짓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평등에 관련된 이야기겠지. 자, 그럼 주 내용은 탐관오리를 없애고 사람의 높낮이가 어디냐, 평등하게 좀 살자, 이게 주 내용이었다.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정리가 됩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왔던 청과 일본 군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서로 같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약속을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1885년에 텐진이라는 동네에서 청하고 일본이 약속을 했다고.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이 두 나라는 동시에 파병하고 동시에 철수시킨다 이거야. 청은 이 텐진 조약대로 동시에 철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일본이 어땠을까? 안 갔다? 그렇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노를 하면 나 안 가 이렇게 한다고. 일본은 무슨 제안을 했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청,
청일 양국이 조선에 남아서 같이 조선 내부를 좀 개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고. 이 제안에 대해서 또 청은 어떻게 했겠어? 노? 그렇지, 청도 노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딱히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아빠 생각에는 이때는 일본보다 자기들이 더 강국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 둘 다 서로 제안한 거를 다 싫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쟁? 그렇지,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 거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일본은 청과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자기 주장대로 조선에 남아서 조선의 개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특히 이 명성황후 민씨 집안이 상당히 세력을 잡고 있었다고. 이 세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고종에게 밀려서 권력에서 쫓겨나 있었지. 언제든지 호시탐탐 권력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이용해서 명성황후의 민씨 세력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개혁에는 조선을 잘 살게 도와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조선에게 뭔가를 공짜로 막 퍼줄 리가 없겠지. 일본은 뭘 하고 싶어 했냐면 대륙으로 늘 진출하고 싶어 했어. 이때 일본이 대륙이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겠어? 청? 그렇지. 일본은 주로 이 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비행기로 가거나 배로 가거나 걸어가는 셋 중에 하나잖아. 배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걸어서 육지로 가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저렴한 비용이고 안전하기도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근데 일본에서 위치적으로 청으로 건너가려면 조선을 건너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가 돼줬으면 좋겠는 거지. 조선도 하나의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통해서 청으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해 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지. 왜? 민간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고. 무장을 완벽하게 다 한 군인들이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이 만약에 그래 뭐 지나가는 것쯤이야 뭐 어떻겠니 라고 허락을 했다가 한참 일본 군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돌변할 수가 있잖아. 이미 무장은 다 해서 무기는 충분히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선이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허락을 해줄 나라는 없을 거란 얘기지. 일본이 조선을 개혁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포장해 있지만 사실은 이 개혁하면 뭔가를 조금씩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선의 그에 관련된 법규를 몰래 수정하고자 하는 꿍꿍이가 있었다는 얘기지. 오토리 게이스케라는 관리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 5개 조항의 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좀 개혁하면 어떻겠니?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렇지, 노를 합니다. 노를 했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일본은 포기하잖아요. 끈질긴 놈들이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대대적인 가보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조선 내의 백성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야. 개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뭔가 이제 세계가 자꾸 변하고, 그 전에 이제 미국도 한번 왔다 갔었고 프랑스도 왔다 갔었거든. 야, 이것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야, 다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국을 나가서 세계가 변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이와 반대로 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그 외국 애들 위험하다, 우리 것만 잘 지키고 살자, 위정척사파라 그래. 자, 요 두 가지가 대립했었는데 개혁파도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온건 개혁파가 있고 급진 개혁파가 있었다고. 총 3가지 부류가 있는데 개혁 중에서 온건 개혁파, 급진 개혁파, 위정척사파, 이 3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이 중에서 개혁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이 2가지겠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야. 온건 개혁파였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개혁은 1894년 7월부터 같은 해에 12월까지 국군 기무처라는 임시기관을 만들어서 조선에 대한 내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3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개국 기원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조선 건국으로 보면 1392년에 1년으로 시작했지. 1894년을 이때를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503년째 되는 거야. 그럼 조선 건국 503년 이렇게 연도를 표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개국 기원을 사용하는 거는 황제 국가만 할 수 있는 거였어. 청은 황제 국가였거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가 청에 좀 동생 나라처럼 지냈었거든. 우리한테 못 쓰게 했다고. 근데 일본이 조선도 이거 해라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조선과 청이 동일한 입장에 서 있으란 얘기지. 그러면 청은 조선이 자기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올라오는 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작은 것들을 건드려서 청과 조선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겠다라는 꿍꿍이가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거지. 교묘하죠. 이때는 왕이 최고였어. 중요한 걸 왕이 다 관리했어. 법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군사도 관리하고 이거 세 개 다 하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분리시킨다고. 의정부와 국내부로. 그러면서 의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다 몰아줬어. 조선은 어쨌든 이때까지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뭔가를 허락해야 일이 진행이 되잖아. 왕의 권한을 조금씩 이제 빼는 거지. 좀 넘어가고 중요한 거 몇 개 봅시다. 그리고 조세를 급납화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조선의 세금을 음흠. 돈으로 내는 건가? 그렇지. 옛날에는 세금을 뭐 지역 특산물로 낼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다 돈으로 내라 이거야. 자, 그리고 도량형 통일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던 건데 길이, 넓이, 무게를 재는 방식이 옛날에는 지역별로 조금씩 달랐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라.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좋은 거지. 그리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정개혁 안에서 나왔던 거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 과부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막 네. 괜찮은 것도 조금.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잘 봐. 얘들이 우리한테 몰래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도 해줘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 그 섞어줘야 되는 거야. 똑똑한 거야 애들이. 그리고 연좌제를 폐지했어. 조선의 악습이었는데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 엄마도 벌 주고 자식도 벌 주고 이 위에 할아버지도 벌 주고 일가 친척을 다 싹 다 벌 줘서 이 집안 홀랑 망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이거 폐지시켰어. 신분제 폐지, 양반 천민 이런 것들을 없애라 그랬어. 본격적인 신분제 폐지는 이때부터 시작된 게 또 맞아요. 그런데 이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버리지. 정말 잘 나가고 있어 일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더욱더 가보개혁에 속도를 붙여가지고 2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1차 개혁 때는 이 김홍집 혼자만 있었는데 급진괴합파 박영효라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2명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2개의 연립 내각을 세운다는 얘기지. 쌍두마차가 이제 마차 하나를 끌고 가니까 속도가 더 붙는 거지. 자, 이때는 일본에서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관리를 또 조선으로 보냅니다.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 써먹었어. 민씨 세력이 정리가 됐고 이제 흥선대원군 말고 이 2명이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흥선대원군은 필요가 없지.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까지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었어. 2차 때는 또 어떤 개혁들이 실시가 되냐면 개국기원 그대로 사용을 해 나가게 하고, 자, 1차 개혁 때 의정부를 만들면서 왕의 힘을 좀 분리시켰던 거를 의정부의 이름을 내각제로 또 바꿉니다. 그리고 팔도를 23부 337개 군으로 바꿨다는 것은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도 군이라는 이 행정구역 단위는 양양군, 달성군, 군의군 이런 것이 전국에 있다고. 이거 중요합니다. 재판소를 설치했어. 법원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분리시켰어. 이거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그 고을에 파견된 최고 이제 관리의 좀 나름이었어. 그 사람이 좀 어질고 평등한 사람이면 평등하게 법을 심판해서 벌 주고 이제 뭐 했을 텐데, 이 재판소가 신설되고 법을 만들어지면서는 그 법에 대해서는 여기가 전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법권을 분리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2차 개혁안이고, 근데 이렇게 일본이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한테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이 조선 내부에 있었던 거지. 명성황후 민씨야. 자, 이 명성하고 민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낮춰 부르는 사람들, 민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황후라는 이름 안 붙여주고. 그거는 네가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네가 선택하길 바래. 일단 아빠는 책에 나오는 대로 명성황후라는 정식 명칭을 쓸게. 자, 이 명성황후는 꽤나 머리가 똑똑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 조선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었나 봐. 그래서 정치에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합니다. 전쟁에서 항상 이긴 국가가 진 국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 여기가 어디냐면 요동반도야. 여기를 청한테 일본이 내놓으라 그랬어. 전쟁이 졌으니까 줘야지. 2억량을 전쟁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우리한테 내놔라. 이것까지 뜯어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1885년에 텐진에서 조약을 했고 딱 10년이 지났는데 1895년에는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하지. 텐진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겠어? 청? 그렇지. 그럼 이때는 청에서 조약을 했으니까 일본이 청으로 갔겠지. 1885년에는 청과 일본 중에 일본이 불려갔어. 누가 힘이 셌겠어? 청? 청이 이때는 셌단 얘기야. 10년이 딱 지났어요. 시모노세키는 어느 나라 도시겠어? 아, 일본. 그렇지. 근데 이때는 일본에서 조약을 하니까 청이 일본으로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힘이 청이 셌다가 10년 만에 어디로 이동했어? 일본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이 두 가지까지 이익을 가져가면서 정말 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찾아갑니다. 러시아 여러분이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집어삼키기 직전이고 청 쪽으로도 진출하기 직전인데 이거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 되지. 근데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결국 여기 있는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반납하도록 해버립니다. 얘들도 조선과 청에 대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노리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 어쨌든 간에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직접적인 계기를 명성황후가 영향을 미쳤다 이거지. 그리고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지금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그 조선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중심 세력들을 몰아내고 싶었겠지. 그래서 명성황후가 박영효에게 죄를 하나 씌웁니다. 음도불개죄라고 아무도 모르게 왕에 대한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반역을 꾀했다. 이런 반역에 관련된 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 땡강. 그치, 완전 나가리라고. 죽거나 저기 산골짜기나 섬에 쫓겨나서 평생 나머지 여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박영효가 얼른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망명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 박영효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개혁을 집중적으로 중심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를 또 쫓아내는데 명성황후가 영향을 미쳤어.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 명성황후는 적이지 적. 야, 쟤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슨 짓을 하냐?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을미사변을 일으키는데 미우라 고로라는 주한 일본 공사가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일개 공무원이야. 조선에 파견되어 있는 일본 공사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일본 낭인들을 조선 궁중에 침투시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낭인이야. 정식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건 일본에 있는 어떤 백수, 동네에서 싸움 좀 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내버린다고. 얘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궁중에 침투해서 작전명 여우사냥 명성황후를 칼로 살해를 해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일개 공무원이 한 국가의 왕비를 상대로 칼을 들고 와서 죽여버린 거지. 이 정도로 이때 조선은 힘이 없었어. 얘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의 왕비가 일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 뭐 한판 뜨든지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손해배상하라고 물어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김홍집은 일본에게 함부로 뭔가 말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만행을 모르진 않았을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폐위 조치로 처리하고 말아버린다. 왕비가 폐위당했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차 개혁을 또 밀어붙이는데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 가면서 없어졌으니까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어윤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3차 개혁을 또 진행합니다. 3차 개혁은 1895년 8월부터 96년 2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정치 군사와 사회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양연호를 사용했어. 이건 뭐냐면은 세울 건축하다 할 때 건자야. 태양할 때 양자거든.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력을 사용해서 여기 태양력 나오죠. 종두법이죠. 종두법 뭐냐면 요즘은 이제 거의 없는 병인데 이때는 천연두라는 심각한 전염병이 있어. 이거 걸리면 난리 나는 거야. 예방 접종하는 것을 실행했어. 뭐 이런 것도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서 한 것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중에 하나긴 하지. 그리고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도 설치를 하고. 근데 여기서 전 백성들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단발령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남자들도 전부 다 머리카락이 길었거든. 상투라는 걸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긴 머리를 똘똘똘 마른 거야. 그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딱 쪼매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얹고 다닌다고. 근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을 안 잘랐냐면 이 조선시대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 모든 효도의 근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신체를 온전히 잘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체 중 일부니까 자르면 돼, 안 돼? 자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게 효의 시작이라고. 일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를 공표를 했어. 뭐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에 대해서 대중이 그럴 수도 있지. 싫지만은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씨,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들고 일어나서 뒤집은 거지. 그 난리를 치는 중에 또 우리나라 왕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했다, 옮겨갔다는 얘기야. 피신을 해버린 거지. 이거 옛날에 비슷한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임진왜란때 선조도 저기 북부의 중국 국경선으로 도망가 버렸죠.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왕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궁중에 일본에 굉장히 특수부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동네 양아치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왕비를 칼로 살해해 버렸단 말이야. 불안했겠지. 러시아 공간으로 파천을 해버렸어. 근데 이때 또 김홍집이 단발령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김홍집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 거의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간 거지. 그러면서 이때 조선 사람들은 참 무식한 데도 있어요. 때려 죽인 거야. 맞아 죽었어. 대체 차라리 이 새끼. 목전에서 죽지. 아니 이때 때려 죽으면 겁나 아프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흐지부지하게 또 이 갑오개혁은 3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버리긴 하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을 했잖아.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을 거라고. 보소옵쇼 했겠지. 조선의 왕이 제발로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왔다고. 러시아는 도움을 요청한 조선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어떤 명분이 생긴 거지. 국제관계는 늘 순수하게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게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와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가져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슬슬 러시아에 대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는 또 조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헌터 해야지 이제.